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들 입장을 해주셨나요? 네. 저는 쉽게 배우는 오일 파스텔을 함께하게 된 진주 일러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 먼저 이 오일 파스텔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나누고 실제 작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오일 파스텔은 저희가 수업할 거는 요 재료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샘플로 가지고 온 소프트 오일 파스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오일 파스텔은 그냥 일반 크레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일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료가 나왔었어요. 오일 파스텔이. 그 이름이 이제 크레파스였고, 그게 뭐 고유 명사가 되어 자리를 잡았다라는 썰이 있는데, 뭐 그렇다더라 한 내용이어서 뭔가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뭐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일 파스텔은 우리가 어렸을 때 다들 그 크레파스를 이용해 봤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자제분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재료 자체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뭔가 큰 스킬을 요하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시고, 아무래도 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재료이다 보니까 크레파스 자체가 좀 진입 장벽이 낮은 재료예요. 그리고 다른 뭐 취미 생활 재료에 비해서 또 착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뭐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었잖아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생활 속 거리두기 때문에. 그때 이 오일 파스텔이 뭔가 급부상되어서 이 재료, 이 소프트 오일 파스텔이 재료 수급이 안 될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러하고요. 이 오일 파스텔은 아무래도 가벼운 재료이다 보니까 그림도 좀 가볍게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비전문가여도 뭔가 그럴싸한 그림, 그리고 귀여운 일러스트, 뭐 단시간 내에 세련된 그림을 그리기에 아주 적합한 재료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일 파스텔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 소프트 오일 파스텔과 일반 오일 파스텔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오일 파스텔인데, 이 케이스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뒤집어져서 좀 보여드리기가 곤란한데 검은 색깔로 되어 있고 뭔가 좀 더 전문가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뭐 굳이 우열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좀 더 고가의 재료입니다. 네, 글씨가 좀 더 자잘하게 적혀 있고 여기는 좀 큰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 외관상은 이런 차이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저도 이 두 개를 잘 섞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 오일 파스텔 말고 일반 오일 파스텔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요것은 좀 더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예시가 비약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더 가볍게 그릴 수 있는 재료여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런 느낌인데 잘 보이시나요? 뭔가 라이트한 느낌이고, 이 소프트 오일 파스텔 블랙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좀 더 무르고 약간 부드럽고 그리고 꾸덕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해도 이런 진한 발색이 나오고 뭔가 이 차이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림을 어떤 걸 그리냐에 따라서 재료를 선별하면 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프트 오일 파스텔이 일반 오일 파스텔보다 약간 좀 더 고가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다 살 필요는 없고 요새 인터넷에 이 재료를 이제 낱개로도 구매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시는 컬러만 이제 뭐몇 개를 이렇게 정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네, 일단 이 오일 파스텔 차이점은 그러하고요. 제가 종이를 한 12장 정도를 드렸어요. 그 A4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드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해서 A4 사이즈 종이를 드렸고, 거기에 뭐 반고흐 그림 프린트가 된 거를 받으셨을 것이고, 좀 더 작게 뭔가 두들두들한 재질의 종이도 드렸는데
그건 이제 머메이드지예요. 그래서 수채화지인데 그걸 드린 이유는 그 엠보가 있는 부분에 뭔가 그림을 그리면 그 튀어나온 곳에만 발색이 돼서 굉장히 또 두들두들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작업을 할 때는 주로 그냥 일반 도화지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장을 찢었는데 이런 스케치북에 주로 작업을 해요. 뭔가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질 좋은 종이에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진 않고요. 뭔가 오일 파스텔에 더 적합한 용지는 이 일반 도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제가 말이 너무 빠르면 네, 말씀을 해주세요. 좀 약간 마음이 급해서 약간 빨리 말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일 파스텔 사용 전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일 파스텔이 발색이 엄청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이 일반 오일 파스텔은 저희가 이렇게 종이 위에 그림을 스케치를 이렇게 진한 색으로 하면은 위에 이렇게 연한 파스텔 톤을 올리면 이게 다 가려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흑연이 묻거나 번질 수가 있어서 스케치는 최대한 연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나중에 네, 소리가 조금 작군요. 네, 나중에 그 약간 실력이 늘고 숙련되셨을 때는 그 스케치 없이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오일 파스텔 자체가 뭔가 그 정갈한 스케치를 요하는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병을 그린다 하면은 이렇게 스케치 없이 하셔도 그 나름의 느낌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흑연을 꼭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오일 파스텔 글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찌꺼기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이거를 좀 약간 속도를 빨리 하면은 찌꺼기가 많이 묻어 나오긴 하는데 이 찌꺼기가 나오면 요거는 연한 색은 저희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좀 연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진하고 어두운 컬러는 지워지지가 않고 오염이 되면은 정말 그렇게 묻게 되니까 최대한 그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준비물에 이면지를 넣었는데 그 간지라고도 하거든요. 그냥 일반 뭐 밑에 깔고 그릴 그림을 종이를 그래서 이렇게 꼭 간지를 밑에 까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 파스텔 찌꺼기가 묻어났을 때 만약에 여기 뭐 찌꺼기가 있다 하면 이렇게 손으로 털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세워서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주시면은 이 찌꺼기가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클립이나 뭔가 뾰족한 걸로 덜어내주세요. 네. 그래서 쓸려버리다가 오염될 가능성이 다분하오니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너무 제가 서두가 길었네요. 네, 이제 정말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뭔가 저도 종이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또 저는 종이에 뭐가 묻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 주의해 주시고 또 저 같은 성격은 별로 이런 거에 뭐랄까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냥 묻으면 묻는 대로 쓰는데 뭐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자리 정리를 해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제 작업을 할 준비를 좀 해볼까요? 잠시 카메라 세팅 중입니다. 네. 저희가 작업할 그 오브젝트는 자연물인데요. 제가 첫 수업을 자연물로 한 이유는 자연물은 정말 뭐 너무나도 좋은 그림 그리기 좋은 소재이고 그 초보자가 그렸을 때 뭔가 이게 잘못되었다, 뭔가 어색하다 이거를 찾기가 힘든 그런 단점을 찾기가 힘든 소재예요. 그래서
자연물 수업을 처음으로 할 때는 많이 추천을 합니다. 네. 뭔가 얼굴이나 정물 하나 이런 거는 뭔가 스케치가 잘못되었다, 뭔가 좀 어설픈 것 같다, 이런 게 표가 금방 날 수가 있는데 이 자연물은 그렇지가 않아서 네, 작업을 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 흰 종이 중에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그런 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요즘은 그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죠.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사방에 둘러서 이제 이 뭔가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이 안에만 이렇게 그리는 게 유행이긴 해요. 제가 그거는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예시 작품을 들고 와 드릴 건데, 네, 종이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좀 그림을 중간에다가 그리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봤을 때 좀 보기가 좋고 좀 뭐 그럴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요. 제가 종이는 130g짜리와 180g짜리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사실 둘 중 뭐 어느 걸로 써야 되냐는 말에는 그냥 원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180g짜리를 지금 준비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종이 세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팅이 다 되었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진짜 연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아마 제가 그 수업 프린트물을 이렇게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아마 나갔을 거예요. 이걸 이제 작게 한 요 정도 해서 넣었는데 꼭 이거를 똑같이 따라 그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참고를 하시어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일단 뭐 해봐야지 좀 아실 것 같아서 네,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요거를 예전에 그려봤었고 이거는 이번 수업을 위해 좀 다시 작업을 한 작업물이거든요. 아마 이것을 제가 소프트 오일 파스텔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진짜 일반으로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한 작업물입니다. 네. 자연물을 그릴 때 좋은 색은 뭔가 이런 채도가 높은 초록색도 있지만 이런 그림들이 있죠. 이건 몇 번이라고 할까요? 548번이나 이거는 545번. 네. 이런 것이 이제 뭔가 사람들이 썼을 때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좋지만 저는 주로 이 옆에 있는 약간 소위 말해 칙칙한 컬러들, 요거는 아니지만 이 민트 컬러는 아니지만요. 이런 뭔가 국방부가 생각나는 그런 색깔을 주로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일 파스텔이 약간 색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찾아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뭔가 이 그림 되게 예쁘다 하는 뭐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 약간 채도가 낮은 파스텔 톤의 컬러들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들을 적절히 섞어 써주시면은 좀 더 그럴싸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제자리에 놓고 한번 546번 컬러로 처음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약간 그레이 색깔이 섞인 그 그린 컬러이고요. 네. 올리브색 같은 느낌이죠. 네. 이걸로 그려줄게요. 네. 여러분 근데 뭐 미스케치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 굳이 스케치 작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옆에 연습지를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작업을 해볼게요. 네. 뭔가 자연물은 역시 아무래도 곡선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곡선의 그런 형태를 살려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 곡선을 너무 약간 S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플립을 달아보면은 약간 진해 같은 느낌이 나서 이런 것보다는 약간만 각을 살려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건 연습지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A3 연습지고요. 이것을 이제 이 종이에 작업을 할 건데, 네. 여러분, 이거는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어느 정도 반원이나 아니면 직사각형을 그려서 연하게. 요거는 그냥 가이드선이기 때문에 대충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연하게. 잘 안 보이지만 저는 그리고 있어요. 네. 그려주셨나요? 네. 저희가 이 의견으로 약간 가이드라인을 정했잖아요. 이 밖으로는 나가지 말자. 이 밖으로는 그림이 웬만해서 뻗어나가지 말자라는 약속을 하시고 나중에 이 잔선을 지어주시면 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답니다. 네. 뭐 546번 컬러로 하셔도 좋고, 아니다 나는 뭐 다른 컬러로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하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저도 자연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 좌측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오일 파스텔 번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이 너무 많았네요. 네. 진짜 그려봐요. 저는 이렇게 뭔가 대각선에 약간의 곡선이 있는 선을 그어줬고요. 잎을 달아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작 부분은 좀 작게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작은 선을 그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잎을 다르실 때, 잎을 단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약간 같은 선상에서 양쪽이 이렇게 뻗어나가면 약간 재미없는 느낌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 이렇게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네, 좀 더 자연스럽고 네, 예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거는 좀 더 뭐랄까요? 활동적인 모습? 뭔가 네,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십니다. 다들 그려주셨나요? 네. 뭔가 하나쯤은 그리셨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컬러는 약간 이 황토색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맨 처음 그렸던 것보다는 좀 더 크고 다른 방향으로 네, 그려줄게요. 뭔가 이 가지를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냐, 뭐 밑에서부터 올려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네, 방향은 뻗어나가 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뭔가 이 올 파스텔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조차 말씀을 안 드리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선은 약간 힘을 빼시고 살살 넓게 쓰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각을 이용해서 좀 더 얇게 쓰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쓰면은 좀 더 색연필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리고 면을 채우는 것도 뭔가 연하게 이렇게 채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힘을 줘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색깔을 섞어 쓰는 방법 등도 있는데 색깔을 한번 이걸로 섞어 볼까요? 네, 이렇게 섞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그라데이션 방법은 그렇게 쓰지 않아서 네, 제 그림에는 주로 없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런 선의 강약이 좀 나타난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에는 약간 진하게 하고 여기는 손에 힘을 풀어서 하면은 이런 뭐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네. 아무튼 갑작스럽게 예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에 뭔가 강약을 조절하여서 뭔가 적합한 본인의 뭔가 취향에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 자연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 방향으로 나갔으니까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시면 요 샘플을 참고하셔서 하셔도 좋고요. 네. 저는 일단 이 황토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시작하는 거는 좀 작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어떤 것은 뭔가 면이 아니라 선으로만 이 오브젝트를 그려줬고 어떤 것은 얇은 옆면만 보이도록 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 그려주셨으면은 저희 이제 다음은 나뭇가지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나뭇가지는 이런 컬러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런 갈색 계열, 브라운 계열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그레이를 쓰셔도 좋아요. 네, 일단은 좀 형식적일 수 있으나 이 고동색 같은 컬러로 529번으로 나뭇가지를 그려주는데 나뭇가지가 사실 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생긴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특정 부분에서 약간 좀 꺾임을 줘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이게 대괄호 같은 느낌?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꼭 이러진 않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막 너무 이렇게 꺾어주시면은 좀 뭐랄까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 2번, 3번 내지만 꺾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그려볼게요. 저는 좀 위에 그릴게요. 하나는 위에 그리고 하나는 밑에 그려서 뭔가 세트처럼 보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의 이 뭔가 옆에 매달려 있는 작은 가지들은요. 이런 작은 점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점, 작은 짧은 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뭔가 살짝 떨어뜨려서 그리고 뭐 몇 개는 좀 붙여주시고 또 떨어뜨려 주시고 붙여주시고 떨어뜨려 주시고 붙여주시면 좀 더 예쁜 것 같고 진짜 나뭇가지 같아요. 네. 네. 아닌가요? 네. 네. 그려주셨나요? 네. 그리고 이 약간 벽돌 컬러라고 하죠. 작년인가 재작년쯤 많은 여성분들의 그 유행하는 립 컬러 색이 되었던 이 벽돌 컬러로 이 옆에 작은 나뭇가지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뭐 작아도 되고 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눕혀주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샘플이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렸던 샘플도 그러하듯이 네, 약간 방향을 약간만 다르게 네, 해줄게요. 이거는 뭔가 선을 좀 두껍게 썼으니까 요거는 좀 얇게 해서 해볼게요. 제가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해줬답니다. 저는 뭔가 각이 살짝만 느껴지도록 했어요. 네. 예쁜 것 같은데요. 네. 그려주셨나요? 혹시 제가 너무 말이 빠르거나 느리면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적극 반영하여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주셨죠? 네. 그리고 저희가 유칼립투스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나눠드린 샘플에 이 우측에 있는 것이 약간 그런 건데 네, 요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 약간 유치할 수 있는 이 청록색을 이용해서 네,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544번이네요.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줄기 부분은 회색으로 네, 해서 그려줘 볼게요. 곡선을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살짝만 각을 줘서 네, 그렸고요. 네, 여기까지 잘 되고 계시죠? 어려우시면 코멘트 올려주세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도 똑같아요. 잎을 그려주는데 위에는 좀 약간 작게, 그리고 밑에는 뭔가 옹기종기 귀여운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이게 나중에 뭐 선이 생기면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잎을 어떻게 그리냐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그냥 동그라미, 뭔가 타원형 같은 느낌으로 주시고, 특정 부분은 약간 이렇게 얇게 뭔가 선으로만 해도 그 옆면을 표현했구나 라는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려주시고요. 아니면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그냥 라인으로만 해도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잘못 그렸네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으로 채우실 분들은 면으로 다 채워주시고, 선을 이용하실 분들은 선을 섞으셔서 적절히 표현을 해주세요. 저도 손에 이제 오염이 시작될 것 같아서 밑에 간지를 깔아주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줬는데 그런 느낌이 나나요? 유칼리의 느낌이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네, 괜찮아요. 이거 다 완성해서 보면은 다 그럴싸해 보여서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와주고 계신가요? 네. 다음 작업물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샘플 사진에는 없지만 저는 지금이 좀 약간 철이 지나긴 했지만 능소화를 표현해 볼까 해요. 여기는 없고 여기 있네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또 그린 하면은 뭔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오렌지 컬러가 이렇게 들어간 능소화를 그려줄게요. 534번이에요. 옐로우 그레이라고 하는 컬러인데 이걸로 줄기 부분을 먼저 그리고 그 빈 부분에 능소화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이고 이 컬러가 좀 그림에 많이 들어가면 그림이 정말 약간 살아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너무 웃겨. 네. 네. 줄기는 일자로 그려줍니다. 일자로 그려주고요. 근데 중간중간 약간 빈 부분을 놔주세요. 이렇게. 왜냐 이 부분에 이제 능소화가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끊어서 줄기를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능소화를 보면은 끝이 약간 이렇게 말려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느끼기엔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네, 약간 잎을 자연스럽게 붙여줄게요. 네. 이 잎도 막 꼭 이 줄기에 붙여서 그리지 마시고 약간 떨어뜨려서 그리면 약간 뭔가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짧고 어떤 건 길게 해서 그려주시고 끝에도 그릴게요. 이 정도까지만 따라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실 분들은 네, 붙여주셔도 되세요. 다 따라오셨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능소화를 그릴 건데 이 오렌지 컬러를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근데 다 너무 오렌지만 쓰지 마시고 약간 이 감귤색 같은 이 컬러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약간 꽃 그리는 법? 약간 그런 샘플을 준비해 온 건데 알아볼 수가 없으시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반원? 약간 타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형태에 맞춰서 꽃을 그리면 네, 좋은데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나 뭔가 중학교 때는 꽃을 뭔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많이 배웠잖아요. 이렇게나 뭐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뭐 더 자잘하게는 뭐 이렇게. 네. 근데 뭐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시점 자체가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림에 굳이 이렇게 뭐 만약에 꽃병이 있었을 때 너무 다 이렇게만 있으면은 이게 뭔가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타원으로 뭐 이렇게 해서 네, 시점을 뭔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고 요것은 저희가 이 자연물 작업을 끝내고 꽃병 드로잉을 하나 할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는 알고 계시면 되시고 여기 제가 능소화를 그린 샘플을 보여드리려다가 말이 약간 다른 데로 샌 건데 네, 능소화 샘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 자세히 그리실 필요는 없으시고 사실 이런 자유로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충 형태만 이렇게 잡아줘도 이게 뭐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08번을 저는 꺼냈거든요. 508번과 그리고 510번 그리고 포인트 되는 부분에는 511번을 이용해서 능소화 표현을 해줄게요. 뭔가 작은 동그라미를 대충 그려주시면 되십니다. 어차피 이거는 안쪽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여기도 좀 그려주고
약간 비치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도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동그라미 네, 그려주세요.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10번 아까 말씀드린 510번으로 능소화가 대충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가 4개 붙어있는 네. 이것을 그려주는데 저희는 이렇게 라인으로 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모양대로 칠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정말 엉망진창으로 잠시만. 네, 그려줄게요. 아까 그 노란 부분은 살짝 남겨주시고 그 위에 덧칠을 해주실게요. 동그라미를. 뭔가 벌써 그럴싸한 능소화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능소화를 보면은 옆면이 약간 요런 느낌, 여기가 이제 줄기가 된다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뭔가 삼각형 이 형상을 어느 한 곳에 좀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서 전 여기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뭔가 주황색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네. 네. 그럴싸하게. 다들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능소 하나를 더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줄기를 아까 말씀드린 뭔가 국방부 컬러 네, 그레이 그린을 이용해서 줄기를 그려줄게요. 뭔가 중간에 빈 곳을 잘 살려서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도 이런 잎을 그려주시는데 약간 곡선이지만 짧은 선을 군데군데 넣어주시면은 줄기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처럼 노란색을 안에 깔고 하셔도 되시고 그냥 오렌지 컬러로만 하셔도 무방하니까. 또 알 수 없는 네, 선들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까 꺼내긴 했었는데 저희가 사용을 안 한 오렌지 컬러가 있거든요. 좀 더 비비드한 오렌지 색인데 이것을 좀 어디 안쪽에 아무렇게나 좀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아무렇게나 찍어줍니다. 네, 찍어주고요. 저는 뭔가 바닥에 능소화가 떨어진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것은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네. 네. 다들 진짜 몰입 중인 거 맞으시죠? 참 켜놓고 어디 가신 게 아니길 바라며 네. 네, 일단 능소화 작업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이 약간 전체적으로 뒤로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는 좀 작은 그냥 자연물 잎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네, 약간 커졌네요. 네.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방향을 어떤 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이 예쁜 민트색으로
자연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요 두 가지 중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네. 먼저 줄기를 그려주시고요. 줄기를 저는 이렇게 그릴게요. 아마 요거와 요거의 사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네, 다들 집중 중이신가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네, 잎을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휜 공간을 많이 살려서 하셔도 되고 특정 부분에는 뭐 그냥 얇은 선으로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예쁜 자연물 오브젝트 그림이 한 장이 완성이 되고요. 지우개질을 하실 때는 그 오일 파스텔이 묻지 않도록 잘 유념하여 해주시고, 저는 아까 그 가이드 선 그린 것을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지우개질을 하실 때 이거는 뭐 꼭 알아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종이를 꼭 잘 잡고 해주세요. 네, 시계자랑 아니에요? 네. 장난이고요.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만 이렇게 잡다가 종이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렇게 종이를 잘 잡고 끝과 끝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고요. 이 지우개를 터실 때도 이렇게 터시면 그림이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 그림은 잘 세우셔서 옆에 이렇게 톡톡톡톡 종이를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벌써 이렇게 또 오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종이를 털어주시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뾰족한 클립 같은 걸로 덜어내주세요. 연한 것은 지우개질을 하면 지워줄 수 있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그림이 한 장이 나왔을까요? 네. 잘 나왔겠죠? 그리고 꼭 뭐 사인을 넣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인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사인이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사인을 주로 뭐 이 밑에다가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림이 뭔가 세워져 있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사인을 네, 해줍니다. 오늘이 며칠이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7월 9일. 네. 7월 9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진주.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로 뭔가 그림 옆에 붙여서 네, 해요. 뭔가 저의 시그니처라면 시그니처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뭔가 예쁜 사인이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뭐 날짜를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념을 하면 좋으니까 을씨나 성함 정도는 넣어주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인까지 다 해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다음 멋진 작품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세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이것입니다. 종이를 180g짜리나 130g짜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원하는 것으로 네, 해주시고 저는 이번에는 그냥 130짜리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꽃병이 있는 자연물 그림을 그릴 것이다 보니 세로로 세워서 하셔도 좋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가로 그림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를 가로로 하고 좀 오브젝트를 작게 넣으셔도 네, 무방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세워서 작업을 할게요. 꽃병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이미 앞전에 이 자연물을 했잖아요.
이것을 모두 응용한 작업물이고, 그리고 꽃병은 사실 거창할 게 없이 그냥 선을 2개만 그어주고 밑면만 그려주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네. 제가 다른 꽃병 그림을 그려온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뭔가 이런 것을 그려봤는데 뭐 화기에 담긴 꽃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어찌 보면 뭐 예쁠 수 있는데 이게 뭘 그렸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꽃병 3종 세트이고요. 이 맨 끝에 있는 건 리시안셔스 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텐데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뭔가 이 병을 진짜 예쁜 정물화처럼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보면 약간 이렇게 뒤틀렸잖아요. 저는 또 이런 약간 키체풍의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더 과장되게 약간 투시가 틀리게끔 그리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스타일이니까 뭐 정갈하게 그리실 분들은 정갈하게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약간 귀여운 일러스트 뭔가 엽서 같은 느낌으로 그리시고 싶은 분들은 좀 더 왜곡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 샘플을 드렸는데 샘플을 보시고 뭐 참고하셔서 그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각자 개성에 맞게 그리셔도 되는데 뭐 형태는 대충 이러 했던 걸로 알아요, 제가. 네.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하는데요. 스케치는 사실 거창한 게 없고 대략 아까 말한 우리가 이 자연물을 그렸을 때 이 사각틀을 그렸던 것처럼 이 밖으로만 그림이 나가지 않게 약속을 하는 그런 영역 표시를 하시고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타원형도 좋고요. 사각도 좋고 그려줍니다. 뭐 자를 가지고 와서 하셔도 무방하고요. 대충 뭐 이 뭐랄까 폭만 잘 맞춰서 아무래도 그림이 중앙에 있으면 더 예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성격이 꼼꼼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림을 대충 늘 약간 그려요. 여기 다른 샘플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너무 치우쳐서 그렸잖아요. 이럴 경우는 그냥 이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 그냥 이만큼을 잘라주시면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훼손하는 게 싫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냥 그림 커팅을 통해서 어울리는 액자에 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방에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네 중앙에 네, 스케치를 해주실게요. 이거는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뭐 크기를 얼마로 할까요?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그림이 한가운데 그래도 있을 수 있게 요거는 좀 맞춰서 우리가 그려봐요. 네. 대충 여기야 여기 사이즈를 보시고 네. 했으면 저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위험한 팁이긴 한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없이 직선을 뭐 긋는 법이 이 손톱과 이 종이를 붙이시고 연필 흑연 부분을 종이에 닿게 해서 쭉 내리시면은 뭔가 이렇게 자 없이도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사실 좀 위험한 방법이어서 조심조심 하시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다치지 않게 네, 그어주시고요.
저는 대충 이렇게 네, 영역을 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정하셨을까요? 네. 뭔가 제가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을 꼭 해주세요. 네.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해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또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 이 사각틀을 정했잖아요. 뭐 화기가 이만하다 뭐 요건 아니고요. 잘 안 볼 수 있는데 그냥 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려놓은 가이드이고 여기서 이제 꽃의 영역을 한 요 정도 병의 영역을 한 요 정도 네, 해주시면 되시고 이것은 뭐 사실 스케치라기에는 너무 좀 허접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밖으로만 뭐 빠져나가지 않으면 단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도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뭔가 지워주실 분은 지금 이 선 그린 걸 지워주실 분은 좀 지워주시고 네, 번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스케치를 너무 세게 하신 분은 지우개를 이렇게 눕혀서 살살살살 지워주시면은 이게 연하게 지워질 수가 있어요. 네,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이제 진짜 꽃병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그림이랑 좀 다르게 하실 분은 다르게 하셔도 좋고요. 꽃 같은 거는 그냥 파스텔 톤을 뭐 잘 섞어서 쓰면은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고민 없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 너무 이런 원색적인 것은 지금은 좀 뭔가 멀리 해주시고 파스텔 톤으로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꽃송이 같은 경우는 이런 파스텔 톤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나중에 포인트 되는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 찍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꽃송이들 샘플인데 네, 아까 말한 대로 방향을 너무 정면에서 내려다본 동그란 꽃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원형의 느낌을 살려서 이게 뭔가 여기에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배부해드린 꽃이 약간 회색 느낌이 나는 것이 있어서 약간 컬러를 넣어서 일부러 꽃을 좀 바꿔서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그걸 보고 하셔도는 무방합니다. 네. 이 스케치를 너무 대충 했다고 좀 걱정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든 자연물이고 꽃다발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성하면은 다 예쁩니다. 네. 그렇지만 주제부에 꽃이 어디 들어갈지는 대충 섹션을 좀 정해서 해줄게요. 저는 여기 한가운데 꽃이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꽃이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꽃이 여기도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대충 정했어요. 네. 전혀 안 보이네요. 네.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 보인답니다. 이 동글동글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꽃을
그 전체 다 스케치를 하시려고 하진 마시고 그냥 섹션만 동그라미 뭐 네모 세모 이렇게 정해주시고 그 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리시안 셔츠로 하나를 더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꽃송이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원형을 그려주세요. 연하게. 네, 손에 힘을 빼시고 연하게 하시고 요거는 아마 장미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돼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리시안 셔츠는 약간 좀 긴 느낌이어서 엉망진창으로 뭔가 그려줍니다. 네, 밑에 꽃송이를요. 그리고 손에 힘을 뭐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뭔가 꽃 주름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안에도 진하게 연하게 진하게 연하게 하시고 아까 왜 그 타원형을 연하게 그려주셨잖아요. 그 위에 리터치를 뭔가 해줍니다. 네, 하면은 뭔가 이런 꽃송이 같은 느낌이 나와요. 여러분들 나가신 거 아니죠? 너무 어려워서. 네. 그리고 이런 보라 색깔 아까 제가 좀 원색적인 거는 좀 피해달라 했는데 이런 걸로 이제 그 포인트 되는 라인을 이렇게 좀 그려주면은 네. 뭔가 더 꽃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게 약간 한 송이만 그려서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옹기종기 모아두면은 진짜 약간 꽃스러운 느낌이 나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다,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약간씩은 빈 공간을 주셔도 되거든요. 화이트 부분을 살리셔서 대충 컬러링을 해주시고 이 위에 주름을 만들어줍니다. 주름을 만드는 법은 뭔가 선을 다 이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뭐 끊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더 그럴싸한 그림이 나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꽃 색깔을 대략적으로 정해주세요. 저는 보라색 꽃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 노란색, 뭐 핑크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되시고 약간 블루빛으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예뻐서 파란 색깔로 꽃다발을 만들어도 정말 예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꽃을 그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우리가 지금 연습한 게 아무래도 뭔가 일자로 이렇게 해서 나는 측면 여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측면으로 하는 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종이를 돌려서 네,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정면에서 이렇게 종이를 바로 두고 시작을 할게요. 약간 구불구불한 이 타원을 그렸어요. 네, 구불구불한 알 수 없는 네, 타원을 그렸고 네, 이상해 보이죠? 이것만 덜렁 있으면 되게 이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을 하면은 또 그림이 달라져 보이니까 너무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고 네, 작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빠르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샘플을 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다 둘 테니까 이 샘플을 보고서 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주시고 꽃이 너무 한 방향으로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것은 꽃머리가 아래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면을 채워주실 분들은 채워서 하셔도 되고요. 저도 특정 꽃은 좀 면을 채워서 느낌을 달리 해볼게요. 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일단 꽃송이 5개 정도를 그려놨어요. 네. 그 손 밑에 간지 안 깔고 하시는 분들은 꼭 깔아주세요. 네. 이제 이만큼만 했으면은 거의 다 하신 거나 다름없고요. 네. 이 꽃다발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꽃들과 그냥 뭐 그린그린한 것들, 뭐 작은 안개꽃 같은 걸 넣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여기 주변에다가 넣어줄게요. 어떻게 그리냐? 아마 샘플이 종이에 어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을 찍어주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를 그려 넣어주시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너무 한 방향이면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좀 크기와 방향 등을 자유롭게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실 때 이제 저희가 대충 이 영역을 눈으로 저장했다고 네, 생각을 해서 위에 흑연 부분은 저는 날려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색은 다양하게 쓰셔도 좋고요. 여기도 뭔가 꽃이 멀리에 이런 게 있을 것만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하고 계시군요. 네. 올리브 은지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동. 네. 해주시고 저는 지금 보라색으로 일단 중요한 표현은 좀 맞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너무 또 보라색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 유사한 핑크 컬러로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핑크색이에요. 저는 핑크색이 싫더라고요. 네, 그려볼게요. 네,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지만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닭살 돋는 핑크색으로 약간 뒤에 뭔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런 뾰족뾰족한 형상 어디에나 부합할 수 있죠. 카네이션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 점점점, 이 점점점은요 손에 힘을 넣어서 하셔도 되시고 약간 손에 힘을 풀고 제가 뭘 그렸는지 모를 느낌으로 하셔도 나중에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면 좋은 한 엑스트라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서둘러서 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어디에 넣을까요? 이 점점점을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 있는데 아무데나 네,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요. 잠깐 핑크는 내려놓고 이게 약간 여러분 이 한 색으로 다 끝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뭔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썼던 색도 다시 꺼내서 쓰셔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 아까 다 했는데 왜 또 꺼내지? 저 사람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이 또 완성되기 전까지 모르니까 네, 잘 해주세요.
저는 약간 큰 동그라미들을 그려줄게요. 주변에. 네, 이렇게 그렸고 이 오일 파스텔 위에 다른 색, 진한 색을 올리면은 뭐 적당하게 또 섞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섞으셔도 네, 무방하십니다. 저는 대충 주제부가 좀 마무리가 돼서 그린 계열을 섞어서 좀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아 여기 뭔가 좀 재미가 없네 하는 부분은 또 이 파스텔 컬러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올리브 컬러로 네, 그린한 부분을 그려줄게요. 우리가 아까 그렸던 자연물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네, 다 들어간답니다. 네, 저는 벌써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벌써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들은 꼼꼼히 잘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네, 꽃잎 밑에 있는 네, 이파리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화이트 여백을 남겨서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다 칠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 녹색 계열을 어디에 넣나요? 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아무데나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꽃다발이나 꽃병을 잘 상상하여 그리면 되시고 손에 힘을 빼시고 이런 약간 마른 잎 느낌을 넣어도 좋습니다. 네. 네, 이 올리브 색으로 이 정도 하고 좀 비비드한 녹색으로 또 생기를 생기를 넣어줄게요. 네, 죄송해요. 이 548번입니다. 뭔가 이 꽃송이 아래에 이 꽃잎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뭔가 빈 부분에 채워 넣어줍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우리가 뭐 이 동그라미를 그렸으면 그 밖으로 뭐 나가지 않도록 뭐 유의를 해요 이런 말을 했지만 이 가지 몇 개 정도는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파리 자연물은. 네.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넣었고 그리고 저는 이 회색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칙칙한 컬러를 좋아하는데 회색으로도 뭔가 그 자연물을 네, 그려서 넣어주면은 또 나름대로 느낌이 너무 좋답니다. 네. 잘 되고 계신 거겠죠, 여러분들? 네. 네. 아니, 잠시만 좀 쉬었다 할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래에서.
약간 기다려 드렸고요.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 민트 컬러를 이용해서 뭔가 여백 있는 부분을 네, 면을 채워준다고 할까요? 네, 공간을 채워줄게요. 541번 컬러입니다. 네. 어딜 채우냐? 뭐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빈 공간을 네, 채워줄게요. 너무 다 채우려고 하진 마시고 약간 흰 부분, 흰 종이를 살려서 약간씩만 채워주고 네, 여기도 채워주시고 채워주실게요. 저는 잠시 종이 여백 부분을 지우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은 잘 그려주시고 계시면 되십니다. 네. 약간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림을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 여기를 좀 더 채우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상당 부분.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약간 멀리서 보시면 아 여기가 이상하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씩 뭐 그림을 좀 멀리서 네,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부 밀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이제 약간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저는 보라색, 진한 보라색이네요. 저는 520번과 진짜 바이올렛이네요. 정말 보라색. 네. 그리고 약간 붉은 보라인 이 컬러는 514번 두 개를 이용해서 이 꽃의 주름 그리고 약간 강약을 주고 싶은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이거 너무 보라색이다 싶으면은 또 520번 네. 네, 이게 너무 붉은 보라였으니까 약간 블루빛이 도는 보라색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네. 뭔가 그럴싸하지 않나요? 네. 저 혼자만의 생각. 네. 그리고 이 흰색이 있어요. 흰색도 적당하게 섞어서 뭐 그라데이션을 해주실 분들은 해주셔도 되시고, 정말 저는 흰색을 너무 좋아해서 이 흰색은 따로 좀 구비를 해둔 상태예요. 낱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흰색 컬러는 좀 복수로 가지고 계신 게 좋으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색 부분을 그려주시고 다들 정말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다들 네, 나가진 못하고 막 미안해서 그냥 이거 켜두고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닐까 네, 걱정이 되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했고 또 이 아까 말씀드린 말린 벽돌이 아니라 이 벽돌 컬러인데 이 말린 장미 컬러 네, 말린 벽돌 네, 이 아니라 네, 말린 장미 컬러를 이용해서 약간 뭐 약간의 포인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뭘 넣냐? 네, 약간 작은 점들, 뭔가 안개꽃과 같은 것을 또 채워주면은 또 고급스러운 색이어서 좋습니다. 네. 네, 이 정도만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제 다 왔어요. 이 줄기 부분과 이 벽만 그리면 되는데 사실 크게 어렵진 않고요. 네,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줄기를 그려줄게요. 스케치로 이 구역을 나눠주실 분들은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줄기는 이 X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X자가 포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X자를 포개서 그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주시면 되는데, 이 중간 부분을 우리가 지워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물이 담겨 있는 부분을 저희가 파란색이나 뭐 회색으로 라인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네, 뭔가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X자 네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연하게 해주세요. 네, X자가 포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X자 그어주셨나요? 아, 말린 벽돌. 네. 아, 너무 웃겨. 네. 아, 네. 네, 똑같지 않지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치 1대1 과외하는 느낌. 네. 이렇게 X자 그어주셨죠? 중간 부분을 지우도록 할게요. 뭐, X가 포개진 이 부분을 지우셔도 되시고요. 좀 더 나는 싱싱한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개진 부분보다 위에 아니면 난 끝에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에를 지워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뭔가 이 중간과 위 이 중간을 네, 중간과 위 중간 말 이상한데 중간과 위쪽 이 사이 중간을 지워줬어요. 네, 지워줬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저희 줄기를 그려볼게요. 저희가 밑에 스케치를 해놨잖아요. 이 위를 그대로 포개셔도 좋고 이것은 단지 참고선이다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거기를 뭐 똑같이 따라하진 않고 살짝살짝 해주시면 되십니다. 선은 어떤 선은 약간 좀 굵게 이건 너무 굵은데 굵게 해주실 분들은 굵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뭔가 끝선을 살려서 얇게 해주실 분들은 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선 굵기를 똑같이 했네요. 네. 뭔가 이런 식으로 선의 강약과 컬러 차이를 좀 줘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의 이 길이도 너무 다 똑같게 하지 마시고 아마 샘플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어떤 부분은 좀 짧게 어떤 부분은 길게 해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저는 이 컬러로는 이 정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올리브색으로 또 해주시면 되시고 이 지우개로 지운 부분은 좀 남겨두시고 밑에 라인을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또 싱싱해 보이는 정말 비비드한 그린으로 사이사이를 메꿔줍니다. 여기도 약간 선의 느낌을 끊어서 해줘도 느낌이 뭐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그리고 뭐 그냥 가끔씩은 의도적으로 다른 컬러도 넣어줍니다. 네. 이 황토색으로 약간 빈 공간을 채워줄게요. 네. 이렇게 했고 민트 컬러를 이용해서 541번 채워줄게요. 네. 저는 이 중간에 흑연 있는 부분을 지워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필요 없어진 잔선이나 그 연필선은 좀 제거를 중간중간 잘 해주세요. 근데 지우실 때 오일 파스텔이 지우개에 묻지 않도록 잘 유념하시어 지워주십시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인 꽃병과 물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려줄게요. 네.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파란색? 네. 시원한 컬러로 채우셔도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여백이 있는 그림을 좀 더 선호해서 막 그렇게 채워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채우실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채워주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빡빡하게 다 채우시지 마시고 그 흰색 여백을 이용하여서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려요. 네. 한번 네, 그려볼게요. 뭐 사실 병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병, 뭐 라인이 있는 병이라든가 뭔가 요런 뭐랄까요? 종이컵처럼 밑으로 좁아지는 걸 하셔도 상관없으신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샘플을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끝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위에 각이 져 있거나 뭐 이런 화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하셔도 네 괜찮아요. 일단 뭐 병은 저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색을 좀 좋아해서 회색으로 할게요. 네. 나는 뭐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되시고 사실 이 소프트 오일 파스텔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꽃병 그 화기가 있는 그림을 그리실 때 대부분의 뭐 다른 타 작가님들은 약간 이런 하늘색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시고 약간 컬러감이 있지만 그래도 차분한 색을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참고 사항이니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십니다. 네, 화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별거 없고요. 아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 뭔가 네모 그리드 선을 그렸잖아요. 그 위에 그대로 덮어줄 거예요. 근데 이 밑면은 그냥 두시고 이 수직, 이 세로선만 먼저 그어줄게요.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를 잘 돌려서 본인에게 맞는 그 최상의 상태를 둔 상태로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손에 힘을 빼시고 네 그려주세요. 근데 너무 손이 얇다 하면은 좀 더 둔탁한 부분을 이용해서 위에 리터치를 이렇게 해주세요. 네.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네.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들 뭐 대충 이런 형태가 나왔겠죠? 되셨나요?
네. 이제 아랫면을 그릴 건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그림을 똑바로 둔 상태에서 그리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할 때도 종이를 돌리셔서 90도 회전을 하신 상태에서 유념할 것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간다면 왼손잡이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림을 돌리셔서 우리가 이 화기의 밑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괄호를 그려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괄호를 이렇게 그려주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연습을 하시고 넘어오실 분들은 넘어오셔서 하시면 되십니다. 네. 네, 지우개로 이 직선 부분 그었던 거를 좀 제거를 해줄게요. 털어주시고요. 괄호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렸어요. 여기 약간 좀 어긋난 선이 있는데 또 이런 것이 또 오일 파스텔의 묘미라고 네, 행복 회로를 돌리며 네, 작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일단은 화기의 느낌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밑에 작은 그 뭔가 이 받침 부분이랄까요? 이런 거를 하나를 더 그려줘요. 그러면 좀 더 입체감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작은 가로의 느낌을 또 그려줍니다. 굵기 조절을 잘 하셔서 그려주세요. 네. 코병이 그럴싸하게 그려졌는데 다 하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대망의 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가장 밝은 하늘색을 준비해 주시고요. 라이트 블루래요. 네, 하늘색이네요. 네, 535번으로 이 물을 그려주겠습니다. 물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회전해 주시고요. 이 빈 여백 부분, 원하시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가운데가 좋을지 좀 아래가 좋을지 이거는 상관없으니까 물 부분을 그려주겠습니다. 가로를 그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그렸죠. 저는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약간 그 타원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뒷면까지 그리시면은 좀 더 입체감이 생겨 보일 수 있어서 이 뒷면을 이어서 그려볼게요. 네,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도 여기 여백이 너무 많아서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밑에도 뭔가 물이 담겨 있는 느낌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그려주셨나요? 약간 삐뚤어 보이면은 뭔가 리터치를 다시 한번 해주셔도 되세요. 네.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로선을 이 하늘색으로 그어주셔서 뭔가 물의 느낌? 물이 잠겨있는 느낌을 그리셔도 되는데 이게 꼭 이 아까 저희가 그린 타원형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고 의도적으로 저는 좀 이 안쪽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뭔가 이게 물에 이 꽃병이 이렇게 있는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들 따라와 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림이 완성이 어느 정도 다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좀 멀리 두고서 이렇게 뭔가 밸런스를 맞춰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을 네,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 화기 옆에다가 오늘 일시 7월 9일 12시네요. 진주. 네, 사인을 했답니다. 네, 저희가 벌써 12시가 되어서 이제 이 첫 수업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뭔가 하면서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 인스타 아이디는 진주 일러스트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DM 주세요. 네. 뮤지엄 홀리데이.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단체전에 참여하고 있어요. 네, 정말 훌륭하신 작가분들과 함께하는 전시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곁다리로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임당성당 옆에 그 뮤지엄 홀리데이라는 그 갤러리가 있습니다. 네, 주말에만 여는 갤러리고요.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예요. 네,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오일 파스텔 원화 그림과 다양한 디지털 그림을 네, 보실 수 있고 타 작가님들도 다들 일러스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